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피부과 학회 TV MC 김현숙입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선생님 세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각자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나의 미래 피부과 노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문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노미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피부암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요. 저도 공부를 좀 해보니까 피부암과 점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내 몸에 있는 점인 줄 알았는데 피부암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노효진 선생님, 그 점과 피부암을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네. 저희가 실제로 피부과 선생님들이 외래에서 진료를 볼 때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네. 우리가 A, B, C, D, E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거 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A는 네. 에이시메트리라고 해서 네.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데 비대칭성. 맞습니다. 정상적인 점은 이렇게 좌우를 어떻게 나눠봐도 딱 대칭적인 모양을 이루고 있지만 피부암 병변은 경계가 이렇게 대칭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이제 보더 일레귤리티라고 그래서 네. 이 경계가 정상적인 점은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려놓은 것처럼 네네. 생겨 있지만 피부암 병변은 경계가 좀 불규칙한 경향을 보입니다. 아, 세 번째는 이제 컬러 그래서 색깔인데요. 예. 보통 일반적인 점은 이제 갈색이나 검은색에 보통 두 톤 정도의 색깔만 보이지만 네. 피부암 병변은 그 안에 색깔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이제 네 번째는 다이아미터에서 크기를 보통 얘기하는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6mm 이하의 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6mm 이상의 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6mm 정도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보통 6mm 이 동그라미는 예. 하면은 콩알 사이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콩알 사이즈. 예. 다섯 번째는 이제 이볼루션이라 그래서 예. 점 자체에 변화가 생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점이 가렵다든지 거기서 피가 난다든지 뭐 이런 변화가 생길 때는 피부암을 의심하고 그때는 피부과에 방문하셔서 예.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점이 생기면 그 점이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생길 경우에 좀 크기를 다 재봐야 되나요, 문 선생님? 점이 모든 사람들한테 점이 다 있는데 네, 있긴 있죠. 조그만 실제 점이든 흑색종은 소수의 환자들한테만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점이 있다고 다 점의 사이즈를 재는 거는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성인이 되었는데 네. 갑자기 새로 생긴 점이 갑자기 봤는데 막 있다 이럴 때 걱정이 되실 때 점 사이즈를 재보는 건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럴 네. 경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6mm 그래서 6mm라 하면 그 연필 뒤에 지우개 옛날에 있던 그 사이즈 정도 6mm라고 알려졌는데 요즘 친구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1cm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6mm 이상 되는지 이렇게 재어보고 6mm가 예. 좀 이상이면 좀 그 평가가 필요할 수 있겠구나 하시면 예. 되겠고 새로 생긴 점인데 이렇게 병원에 바로 가긴 좀 어려우실 때 이렇게 사이즈를 재놓고 예. 3개월 또는 6개월, 1년 정도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정말 사이즈가 증가된다 이런 변화가 보이면 병원을 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점인 경우에는 사이즈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암인 경우에는 반드시 모양이나 사이즈가 커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즈를 재어두고 나중에 실정 기간 지나는데 다시 재었는데 사이즈가 변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점이 점점 커지면 피부암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맞는 답이기도 하고 네. 틀린 답이기도 해요. 네네. 일단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생기는 점들도 있고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에 생기는 점, 후천적으로 생기는 점들이 맞아요. 있어요. 예. 근데 우선은 점의 자연 경과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점들도 우리가 점차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은 크기가 커지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 시기가 되고 점차 더 늙게 되면은 점의 크기가 좀 작아져서 아주 드물게는 소실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점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사실은 크기가 변하기는 하는데 다 그럼 암이냐? 그건 아니고요. 예. 아까
문재호 선생님이나 아니면 노유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6mm 사이즈가 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6mm보다 큰 점들이 갑자기 나이가 들면서 커진다. 그러면은 조금 걱정을 하셔야 되고 뭐 1mm 점이 2mm 점이 됐다. 1mm가 4mm가 됐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일단 크기를 보시고 그 크기가 나이가 들면서 커지는지 네. 그런 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키워드는 6mm네요. 그쵸? 6mm. 네, 6mm를 좀 기억하시면 굉장히 이게 기억하시기가 좀 수월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점이 꼭 평평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 이제 분들 점 있으신 분들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좀 튀어나온 점도 있잖아요. 그런 점들도 좀 유의를 해서 지켜봐야 하나요? 다들 점이 굉장히 다 납작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정말 둥그런 점들도 있고 거기서 털도 나는 점들도 있고 색깔이 조금 하얀 점들도 있고 까만 점들도 하얀 있어요. 점들도? 네, 네. 그거는 이제 점도 이제 점세포라는 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점세포가 피부의 표면에 있는 경우에는 납작하지만 네. 점세포가 많아지고 굉장히 많이 모여 있으면은 걔네들이 산처럼 둥그렇게 피부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뿔뚝하게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죠. 네. 이렇게 튀어나온 점 자체는 전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색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했는데 색상 상관없나요? 색상도 아까 얘기했듯이 균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색깔이 섞여 있거나 원래는 갈색이었는데 까만색으로 변했다거나 아니면은 까만색이었는데 색깔이 약간 붉은 톤이 많이 돌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럼 말씀처럼 약간 빨간색 점도 흑색종이 될 수가 있을까요? 빨간 점이라고 오시는 분 중에 네. 실제로는 이게 점이 아니고 혈관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체리 안지오마라고 부르는 게 가장 흔한데 네. 우리가 빨갛게 동그랗게 튀어나온 듯한 그런 점 네. 형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네. 어려서도 생기고 나이가 들면서도 보통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점이 아니고 혈관종이라 흑색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걱정하실 그건 아니시고요. 여러 가지 본 점들 중에 약간 푸르스름한 점도 많이 저도 이런 거 저도 있어요. 저도 여기 줌 되나요, 줌? 이런 것도 좀 관찰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 문 선생님? 그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점이 아주 전형적인 청색 모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색 모반은 보통 1cm 미만으로 나타나고 예, 어릴 때부터 있었거든요. 네, 제가. 크기가 변화 없이 지속되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는 필요치 않습니다. 1cm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세포 청색 모반이라고 악성 흑색종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기적인 경과 관찰 또는 뭐 절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유념해야 될 네. 경우에는 악성 흑색종의 경우에는 이렇게 멜라닌 세포가 증식이 많아서 네. 깊고 이렇게 푸른색을 띠는 경우가 있어서 점이 푸른색이 있는데 좀 크다 이러면 조금 한번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흔하게 생기는 것들이 여드름이잖아요. 여드름을 짜고 난 뒤에 생기는 점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건 괜찮나요? 제가 환자들 젊은 여자분들이 많이 네. 와가지고 여드름 짜고 나서 점이 생겼다고.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저도 그런 적이 하는데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점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드름이 생기고 나면은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염증이 좋아지는 과정에서는 항상 색소 침착이 남아요. 그런데 그거를 점이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드름이 이제 염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네. 남은 이제 색소 침착은 많은데 네.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이제 점차 없어져요. 저절로. 점차 그렇기 옅어지고 때문에, 네, 또 옅어지고. 없어지고. 네. 근데 예. 진짜 얘가 이게 원래 점이 아니었고 여드름이었는데 점이 생겼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아마도 그 안에 점세포가 원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통 또 손톱 같은 데 보면 우리가 건강 신호를 또 많이 이렇게 볼 때가 있더라고요. 검정색의 세로줄이 있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피부암과 관련이 혹시 있을까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네.
우리가 이제 손톱에 검은색 줄이 생긴 거를 흑색 선조라고 보통 부릅니다. 네. 근데 모든 흑색 선조가 악성은 아닌데 네. 흑색 선조의 일부분은 악성 흑색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손톱 밑에는 정상적으로 멜라닌 세포가 있어서 네. 여기에 눈에 띌 정도의 색소는 아니지만 계속 색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네. 물어뜯는 습관이 있다든지 꽉 끼는 신발을 쓴다든지 같이 이렇게 만성 염증이 생긴다든지 뇌분비 질환 중에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다음에 쿠싱 증후군 같은 경우가 관련돼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피부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 중에서는 건선 또는 편평태성 같은 경우에서도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약 중에서는 네. 항암제라든지 항말라리아제를 복용한 경우에 이게 양성인으로 흑색 선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경과 관찰을 하셔도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악성을 시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역시 A, B, C, D, E, F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예. 첫 번째 A는 이제 고령에서 생긴 경우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이 보도가 이제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냐. 아까 그 보도의 경계가 불규칙하다든지 네, 네, 네. 이게 이제 넓게 3mm 이상이라든지 네. 또 색깔이 또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이 밴드가 급속하게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엄지가 상대적으로 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엄지 발톱 뭐 이런 순으로 조금 위험도가 있고 다발적으로 생긴 경우보다는 오히려 하나 생긴 경우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가장 악성을 의심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게 손톱에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 피부에까지 흑색이 생겼다든지 이거는 조금 더 악성을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예. 이제 마지막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흑색 선조에 대해서 피부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6mm 의심되는 증상들이 있을 때는 일단은 먼저 상의가 필요하고 이게 무조건 그런 의심되는 증상들이 있으면 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자세하게 검사를 먼저 좀 받아보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이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오늘 또 그 점과 피부암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막혔던 부분이 시원하게 해소된 느낌입니다. 시청자분들도 앞서 얘기 나눈 점과 암의 구분 방법을 꼭 체크하셨다가 의심 가는 점이 있다면 꼭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명해 주신 우리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저희 대한피부과학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네, 다음 주는 피부암과 헷갈리기 쉬운 내 몸의 노화 신호를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